예, 2주의 시사 이슈들을 미리 챙겨보는 시간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좀 주목이 됐던 게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국회 중심으로 말이에요. 네. 예, 월요일부터 가볼까요? 오늘 그 국회가요. 네. 나흘 동안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을 하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야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그리고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있습니다. 정치 토크에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나흘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그래도 좀 덜한데 추미애 장관 논란은 양쪽이 다 벼르고 있는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본에도 중요한 일정 있잖아요. 오늘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을 하거든요. 네. 일본이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정부의 총리를 겸임을 합니다. 근데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70%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차기 총재가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고요. 스가 장관은 전임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서 한일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로 가볼까요? 화요일에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을 해서 신규로 생산하는 반도체를 미국 정부 사전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장 내일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살펴볼 일정 있습니까, 화요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정경심 교수와 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예정입니다. 그 인턴십 경력 확인서와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러 나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이제 동시에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도 주목이 되고 수요일로 가보죠. 수요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원래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군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해서 금요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수 승리가 군 법정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일정이 연기가 되고 또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 법정에 16일 이제 군 법정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목요일로 가볼까요? 목요일에는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금요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1심 선고가 금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저 화요일 재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재판이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목요일은 금요일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선고.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범동 씨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이 동생 조모 씨는 증거인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일부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디지털 교도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우리가 응징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그 디지털 교도소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번 주 언제입니까? 접속 차단 사흘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는데 오늘 방심위가 긴급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도 접속 차단 결정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접속 차단했다고 접속을 중지했다 문 닫았다고 하더니 다시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 접속 차단을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를 오늘 열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제 디지털 교도소에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 차단 외에도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통해서 국제 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결론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서 피해본 교수의 증언도 있고 또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억울하다, 호소하다가 숨진 뭐 고대생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무고한 사람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라는 그렇죠.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운영을 재개한 것을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심위의 긴급심의 결론이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